지난 8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저희가 CCTV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압구정역 인근의 성형외과 건물에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더니 길을 건너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운전석에 탑승하고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는 우측으로 막 쏠리더니 결국 인도를 덮쳤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20대 여성 배모 씨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배 씨는 차량에 깔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넉 달 만인 11월 25일 세상 떠났습니다. 어제 이 사건의 가해자 신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이 가해자 신 씨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통에 방청석이 술렁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 안타깝고도 화나는 이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의 유족을 직접 만나보죠. 피해자의 오빠 배진환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배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족분들 마음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공판, 가해자 신 씨가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보도 보셨죠? 네, 기사로 봤습니다. 참 듣고는 가족들 심정은 어떠셨어요? 아, 뭐, 뭐, 할 말이 없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쵸? 뭐 저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분이었을 거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혹시 이제 넉 달 동안 법적으로는 인정 못한다 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라도 해왔나요? 뭐,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건 없고, 변호사님 통해서 그냥 얘기를 만나서 합의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사과나 이런 거는 받은 적 없어요. 네, 사과 편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참 떠올리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사건 당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CCTV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이 압구정 한 건물에서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운전석에 타고 한 4분간 앉아 있었다는 거죠, 차에. 몇 분 정도,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예. 앉아 있다가 운전을 시작하고 지금 몇 미터 정도 달린 상황에서 저렇게 사고가 난 겁니까? 한 90m, 100m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0m, 100m도 안 돼서 바로 인도를 여러분 지금 흐리게 좀 CCTV가 보입니다만 아예 차가 살짝 날랐어요. 날라서 덮쳐버린 겁니다. 네, 인도 옆에 이제 턱이 있으니까 예. 거기 이제 부딪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박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 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 동생분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차 없이 도주했다. 가해자 본인은 사람을 쳤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더라. 이런 목격담이 있었는데 이 경찰의 그 당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찰의 조사는 이제 그때 당시 자리를 비웠었고, 음. 구호 조치를 처음에 잔해물을 조금 치우다가 병원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분, 6분인가 뒤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향했다는 건 신 씨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 동생분을 데리고 병원 갔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제 자기 그 성형외과에 나온 예. 성형외과로 구호 조치를 하러 갔다고 그 신씨 쪽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자신이 이제 나온 그 건물 그 피부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신고만 했더라도 지금 동생분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 뭐 그때 당시에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음.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죠. 살 수 있었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는데
구호 조치가 늦어지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의식을 잃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더 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도주치사 그러니까 뺑소니 혐의 관련해서는 신 씨가 도주할 의도를 가지고 현장 이탈한 건 아니다. 지금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음. 자기는 이제 병원 쪽으로 가서 구호 조치를 하러 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병원 쪽으로 가서 구호 조치를 하러 갔다. 근데 그냥 왔잖아요. 뭐 말로는 뭐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병원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왔다. 네. 이 도주치사 혐의로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치사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된다고 들었어요. 아 치사일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람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술에 취하든 약물에 취하든 하여튼 뭔가 취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기소 항목에는 그 항목이 없네요. 인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자기가 뭐 2차례 향정신성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간 걸 인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피부과 시술용으로 수면 마취 받은 것 때문이다. 이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니요. 인제 검찰 쪽은 인제 그게 아니고 예. 어 뭐고 그냥 병원 측에서 일단 그 향정신성 그 성분이 들어간 걸로 치료를 받았다는 건 인정이 됐고 예. 뭐 근데 마약을 그거를 이제 일부러 그렇게 받았던 건지 그거는 따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조사 당시 간이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 나왔고 국가수 네. 정밀 검사에서는 무려 7종이나 검출됐어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이. 근데 네. 어쨌든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건 맞는데 그게 네. 진짜 필요한 만큼 피부 시술을 위해서 쓴 것이냐 아니면 피부 시술을 빙자해서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을 복용한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네. 지금 일단은 기소가 그 부분으로는 안 된 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경찰 쪽에서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인제 그냥 그 몸에서 사고 당시에는 그 성분이 있었으니까 예. 위험운전치사로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아니 피부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까? 뭐 피부 뭐 탄력 뭐 늘려주는 뭐 그런 시술을 2번 받았다 하더라고요. 음. 얼굴이랑 목이랑. 아 피부 탄력용 시술 받는데 수면 마취를 하고 저렇게 비틀거릴 정도로 깨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나온 것이다. 네. 자 이게 이제 약물 투약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형량에.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제 동생 사건은 교통사고 건이라서 예. 고거는 포함이 안 된 상태고 음. 고거는 따로 인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개로 인제 요게 조사가 끝나면 따로 인제 뭐 증거가 나오거나 하면 다시 인제 형량이 예. 추가가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이제 뭐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 상황은 누가 봐도 의혹이 짙은데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된다. 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세상을 떠난 고인은 말이 없습니다. 27 살에 이제 막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꿈을 펼치던 청춘. 아 평소에 영화 일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요? 네. 인제 대구에 있을 때는 뭐 아르바이트 같은 영화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영화 관련 쪽에 관심이 생겨 가지고 음. 자기가 인제 뭐 자격증 같은 거 따려면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인제 친구 몇 명이랑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네. 이제 취직한 지가 한 3-4 개월쯤 됐을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고 당시가. 사원증 나왔다고 부모님들한테도 자랑하고 가족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선하다고 그러셨어요. 네. 인제 뭐 사원증 나와서 뭐 자랑하고 뭐 일하는 것도 뭐 재밌다 하고 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가 한 넉 달인데 그 사이에 의식이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한 번이라도 뭔가 대화를 좀 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좀 남긴 게 있나요? 아니요. 사고 나고 인제 수술 받고는 아예 한 번도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아.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 넉 달 동안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출근길이 마지막이었네요. 예. 퇴근길이 인제 마지막 의식이 있었을 때 예. 예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마지막 얼굴 본 건 그 출근길. 아니요. 출근길은 저희는 인제 대구에 있으니까. 아 그나마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나마도 집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인사하고 그것도 마지막에 더 오래된 채 그냥 그대로 생이별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가족들 가슴에 얼마나 멍이 들었을까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데 부모님들 괜찮으십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많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계시죠. 뭐 사진 음. 같은 거나 보고 하고 뭐 울고 계시는 모습 보면 진짜 뭐 가슴이 찢어지죠. 음. 지금 사실은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아직 정확하게 이게 마약이냐 피부과용 시술을 위한 마취냐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지금 뭐 이미 사고를 당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혹시나 인제 뭐 마약을 하고 있거나 뭐 할 의향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제 좀 이 사건이 형량도 많이 받아 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보여주 생기게 해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음. 일어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재판 이제 시작입니다. 재판의 마무리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 가족, 피해자의 오빠입니다. 배진환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